안녕하세요. 지식채널의 찰스카입니다. 프로그래머를 위한 기초수학, 오늘은 명제입니다. 오늘 살펴볼 명제 부분은 어른이를 위한 기초수학에서는 명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프로그래머를 위한 기초수학에서는 부홀대수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리연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논리연산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원소만 존재하는 집합에서의 연산입니다. 여기서 두 개의 원소라고 하는 것은 참과 거짓을 의미합니다. 이후로는 참은 1, 거짓은 0이라고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좀 더 받아들이기 쉽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실수에서의 연산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두 개의 원소를 특정한 규칙에 의해서 처리하고 그것을 다시 실수의 원소가 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확히 얘기를 하자면 두 개의 원소를 사용한 연산이기 때문에 이항연산이라고 불러야 하고, 연산을 한 결과가 다시 실수의 원소가 될 때 실수는 이 연산에 대해 닫혀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연산이 뭐가 있냐면 더하기라는 연산을 들 수가 있습니다. 실수의 원소 1하고 2를 가져와서 더해주면 3이라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0과 1만 존재하는 집합에서 특정한 규칙을 만족하는 연산들을 정의를 하겠습니다. 연산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부정, 그리고 두 번째는 논리곱, 세 번째는 논리합이라는 연산입니다. 표기법은 물결과 위로 꺾여 있는 모습, 아래로 꺾여 있는 이런 형태의 표기법을 사용합니다. 먼저 부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정은 영어로 not이라고 읽고 단항연산입니다. 입력값을 다른 값으로 바꿔주는 연산을 의미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0을 집어넣으면 1이 출력되고 1을 집어넣으면 0이 출력이 되는 그런 연산입니다. 다음으로 논리곱을 살펴보겠습니다. 논리곱은 이항연산으로서 입력값이 두 개가 있어야지 출력값 하나를 뱉어냅니다. 둘 다 1일 때만 1을 출력하고 나머지에서는 0을 출력하는 연산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두 개 모두 참일 때만 참을 출력하고 둘 중에 하나라도 거짓이 되면 거짓을 출력하는 연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논리합은 역시 이항연산입니다. 두 입력값 중에 하나라도 1이 되면 1을 출력하고 둘 다 모두 0일 때는 0을 출력하는 연산이 되겠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둘 중에 하나라도 참이면 참을 출력하는 연산이 되겠습니다. 이 기본 세 가지 연산을 이용을 하면 다른 연산들을 모두 처리를 해낼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베타적 논리합이라는 연산을 들 수 있습니다. 이 베타적 논리합이라는 연산은 영어로는 XOR, Exclusive OR이라고 하고, 출력하는 결과는 두 값이 같으면 0을 출력하고 입력하는 값 두 개가 다르면 1을 출력하는 연산이 되겠습니다. 자, 베타적 논리합을 1, 2, 3번을 이용해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입력값을 A와 B로 놓고 진행하겠습니다. 결과를 먼저 써보자면 XOR이라는 연산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시기에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베타적 논리합이라는 결과를 얻어내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 B가 모두 0일 때를 생각을 해보면 A or B이기 때문에 0이 될 것이고, A and B도 0인데 거기에 not을 취했기 때문에 1로 변할 것이고, and이기 때문에 결과는 0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A가 0이고 B가 1일 때를 생각을 하면 OR 연산은 둘 중에 하나가 1이면 1이기 때문에 1이 될 것이고, 이쪽은 0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not이 있기 때문에 1이 될 것이고, and를 취해주면 1이라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1, 0일 때 마찬가지로 1이라는 연산을 얻을 거라는 걸 쉽게 추측할 수 있고, 두 개 모두 1일 때를 계산해보면 A or B는 1이고 A and B 역시 1이 됩니다. 하지만 not이 있기 때문에 0으로 되고 and를 취해주면 0이라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자, 따라서 이 부분의 결과와 표에서의 결과가 동일하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계산해 본 것처럼 진리표가 주어졌을 때 이 진리표대로 출력하는
논리 연산을 찾아라 라고 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지만 아주 쉽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어른이를 위한 기초수학의 명제 부분에서 공부한 진리집합을 이용하면 굉장히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방법은 논리 연산에서의 입력을 조건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조건문에 진리집합을 생각하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논리 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러한 진리표가 주어졌고 이 진리표가 입력 A와 입력 B의 어떠한 논리 연산을 거쳐서 만들어진 진리표인지 모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 상태에서 입력 A와 입력 B가 어떠한 논리 연산을 통해서 이런 진리표가 만들어졌는지 논리 연산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 A를 소문자 A라고 놓고 입력 B를 소문자 B라고 놓겠습니다. 그리고 출력을 소문자 C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고 이 A, B, C를 수학에서의 조건문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각각에 대응되는 진리집합이 존재할 겁니다. 그 진리집합을 대문자 ABC로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진리집합 C가 A, B의 어떠한 연산을 통해서 나타나는지를 계산을 하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진리표의 최종 출력물을 살펴보면 입력 A가 참이고 입력 B가 참일 때만 참을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조건문 A가 참이고 조건문 B가 참일 때만 C가 참이 된다는 말이 됩니다. 이거를 진리집합적으로 넘어가서 생각을 해보면 A의 원소이고 B의 원소일 때 C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집합에서 공부했다시피 A의 원소이고 동시에 B의 원소인 애들을 A와 B의 교집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대문자 C는 A와 B의 교집합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조건문 C가 A와 B의 논리 곱으로 표현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원했던 결과를 얻었죠. 다시 얘기해서 이러한 진리표를 갖는 논리 연산은 논리 곱이 된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이해 안 되신 분들을 위해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입력 A와 입력 B가 참일 때만 참을 출력하기 때문에 진리집합을 생각을 하면 A와 B가 이렇게 위치할 때 A의 원소이고 동시에 B의 원소인 부분, 이 부분에 있을 때 참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진리집합 C는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고 조건문 C는 A와 B의 논리 곱을 의미한다 라는 결론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배타적 논리합을 이 방식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A와 B를 입력으로 두고 C를 출력으로 둔 뒤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이 진리표를 살펴보면 참 거짓이 엇갈릴 때만 참이고 같을 때는 거짓을 출력하는 진리표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의 진리집합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A와 B가 이렇게 위치해 있다고 할 때 이 출력이 참이 되게 하는, 다시 말해서 이 출력의 진리집합이 어떤 부분을 의미를 하는 거냐면 B의 원소지만 A의 원소는 아닌, 또는 A의 원소지만 B의 원소는 아닌 부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부분을 집합 연산으로 표현을 해주면 A 합집합 B 차집합 A 교집합 B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출력인 C라는 조건문의 진리집합이 되겠습니다. 이 식은 다시 이렇게 변형이 되고 이것을 다시 조건문 형태로 바꿔주면 C라는 조건문은 A와 B의 논리 합 그리고 논리 곱 A와 B의 논리 곱의 부정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러한 진리표가 주어졌을 때 이 진리표가 입력 A와 입력 B를 어떻게 연산을 해서
나타난 진리표인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놓았던 그대로 입력 A를 소문자 A, 입력 B를 소문자 B, 그리고 출력을 C라고 놓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출력 값을 살펴보면 A가 참이고 B가 거짓일 때만 참을 출력을 하고 나머지는 모두 거짓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보면 A와 B라는 집합이 이렇게 위치해 있을 때 이게 말하는 영역은 바로 이 부분을 의미합니다. A에만 포함되고 B에는 포함되지 않는 영역을 의미하죠. 자, 그러면 이 영역을 집합 연산으로 표현을 해주면 A 차집합 B가 됩니다. 이게 바로 C의 진리집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것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얘를 조건문 형태로 다시 바꿔주면 C라는 조건문은 A and not B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실제로 맞는 답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입력값들이 0, 0이 입력됐을 때를 생각해 보면 A는 0이 되고 not B는 1이 될 겁니다. AND 연산을 취해주면 0이 나옵니다. 0, 1이 입력됐을 때를 생각하면 A가 0이고 B가 1이기 때문에 not B는 0이 됩니다. 따라서 AND 연산을 하면 0이 나옵니다. 다음 입력이 1, 0일 때는 A가 1, B가 0인데 not을 취했기 때문에 1이 되고 AND 연산을 하면 1이라는 결과가 얻어집니다. 끝으로 1, 1을 입력하면 1, 0이 되기 때문에 0이 출력됩니다. 자, 똑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쉽죠? 이렇게 진리집합을 이용을 하면은 진리표가 어떻게 주어져도 해당 연산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조금만 연습을 해보시면 쉽게 하실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사실은 컴퓨터가 논리연산으로 만들어져 있죠. The Elements of Computing Systems라는 책을 보시면 이 논리연산을 사용한 논리회로로부터 컴퓨터를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 되실 때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앞서 공부한 내용을 토대로 자바의 논리연산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 논리곱, 논리합에 해당되는 연산이 자바에는 존재합니다. 부정은 느낌표로 표현을 하고 논리곱은 앰퍼샌드 2개, 그리고 논리합은 파이프라인 2개를 사용을 해서 연산을 합니다. 이 논리연산자는 참거짓을 필요로 하는 데선 다 사용이 되겠죠. 예를 들면 if문이나 while문이나 for문 등에서 자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주의할 것은 비트연산자와 논리연산자를 구분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바의 논리연산자는 불리언 타입 간의 연산을 의미하고 이 비트연산자는 인티저를 이진수로 표현을 했을 때 그 각각의 자릿수 간의 연산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실습을 통해서 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를 살펴보면서 앞서 배운 이론이 맞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A와 B를 불리언 타입의 배열로 정의를 해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not 연산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입력에 따른 not 값을 출력해 보았고, AND 연산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출력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OR 연산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작성해 보았습니다. 자,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과값을 살펴보면 not A 같은 경우는 입력값이 false이면 true를 출력하고 입력이 true이면 false를 출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ND 연산을 살펴보면 두 개 모두 true일 때만 true를 출력하고 나머지는 모두 false를 출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OR 연산은 둘 다 false일 때만 false를 출력을 하고 나머지는 모두 true를 출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공부한 이론과 정확히 일치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끝으로 앞서 잠깐 언급한 비트 연산을 살펴보겠습니다.
소스를 실행해서 결과를 보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소스를 실행한 화면입니다. x와 y는 정수값으로 10과 5를 입력을 해 주었고, 이진 표현은 각각 1010, 101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x와 y의 not 비트 연산을 해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not 연산을 하면 1의 보수를 나타내는 건데, 결국은 0은 1로 1은 0으로 바꿔주는 연산을 의미합니다. 자바 같은 경우는 인티저가 32비트로 할당이 되어 있기 때문에 x가 1010으로 출력이 되었지만 사실은 이 앞부분에 0이 28개가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not 연산을 해주면 앞에 있던 0들이 전부 다 1로 변하고 1은 0으로 0은 1로 해서 11111 0101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y는 101인데 이거에 not 연산을 해주면 11111 010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not x와 not y의 정수값을 확인을 해보면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6으로 나타났는데 이거는 2의 보수를 이용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x와 y의 AND 비트 연산을 해주면 0이 출력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x가 1010이고 y가 101이기 때문에 앞에 0이 생략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죠. AND 연산을 진행하면 각각 연산별로 모두 1일 때만 1을 출력하는 연산이 됩니다. 따라서 x AND y는 0, 0, 0, 0이 돼서 0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x 바 y, x or y 같은 경우는 둘 중에 하나가 1이면 1이기 때문에 1, 1, 1, 1이 되고, 얘는 이진수로 표현된 거기 때문에 얘를 10진수로 표현을 해주면 15라는 결과가 얻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15가 이 15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